자,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갑자기 추워지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꽤 쌀쌀해졌어요. 이게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단 며칠 사이에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뭐 여튼 최근에 이 뉴스들을 봤더니 요런 얘기들이 나와요.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요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최근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런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만 있었고 이거를 실제로 뭐 조세로 적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요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언젠가는 뭐 세금의 한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는, 반려동물 관련 세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언론 보도들 중에 한국경제 뉴스 내용인데요. 정부가 이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 지원의 확보를 위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속에 요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왜 이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거를 검토하냐 했더니,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의 15%에 이제 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된 동물의 보호나 아니면 뭐 오염물 처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부의 예산은 결국에는 이제 전 국민한테 걷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전체에서 걷는 세금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일부에 국한되는데, 이 일부를 위해서 전체 세금을 여기에 투입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뭐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전문가나 아니면 여러 의견들을 이제 수렴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도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지난 8월 달에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에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자료예요. 거기에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이라는 안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한 239개소가 있고, 여기에 운영 비용이 총 한 295억 원이 든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유기되는 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뭐 시설 확보나 운영에 필요해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세제 도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정부의 동물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요 반려동물 세금 같은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죠. 일단 반려동물 세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무분별하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학대가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책임의식을 높여가지고 이 유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키우시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본 것처럼 유기견 구조나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 그다음에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장소 뭐 이런 거에 반려동물로 인해서 뭐 오염이나 훼손이나 이런 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반려동물 세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은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들이 내는 세금 쪽에서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거는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의견이 이 찬성 의견에 아마 주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동물 세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 기존에 키우고 있던 사람들도 안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가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대폭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이제 그동안 유기견 입양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해서 입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비용적인,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등록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그래서 요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 뭐 요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키우고 못 키우고를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다는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어느 가구가 반려동물을 뭐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지, 어떤 종류를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 뭐 정확하게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은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가능한 정확하게 반려동물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요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세제는 도입하면 아직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세금 부과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세될까라는 거죠. 만약에 과세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될까인데, 일단 보유세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용어를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세라는 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는 재산세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보유세에 속하죠. 근데 사실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유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약간 거부감은 있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재산으로 보고 보유세라는 단어를 붙인다라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 반려동물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볼 때도 요런 단어는 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차라리 양육세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반려동물세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용어를 만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우리 그 주민세 내잖아요. 그래서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반려동물을 보통 이게 주민세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요 주민세 차라리 포함해가지고 뭐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걷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 등록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 입양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등록할 때 등록세처럼 처음에 이제 내고 많은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민세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연마다 한 번씩 내게 되는 거고, 등록세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초기에 한 번만 내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세금이 아니라 부가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뭐 부과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교통유발 부가금,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예 이런 세금의 항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비용을 충당하는 뭐 이런 방식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용품에 포함해서 세금을 뭐 걷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뭐 부가세 이런 것들이 붙게 되죠, 대부분. 그 다음에 뭐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도 부과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할 때 세금이 포함돼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오히려 더 어울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이 단계는 이 반려동물 세제에 대해서 찬반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도 되겠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도 나오던데요. 이거를 실행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뭐 독일이나 호주나 네덜란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금 방식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마다 내던지 뭐 이렇게 기간별로 부과를 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이제 등록세 방식을 취하고 있대요. 근데 사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금 방식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 관련한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굳이 세금이라는 제도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세금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에 강아지의 몸무게와 마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대요. 그래서 100유로에서 한 600유로 사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100유로면은 한 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하겠죠? 요거를 이제 연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한 600유로면은 80만 원, 9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이나 반대 이쪽 뭐 어느 쪽도 입장이 아닌데 아직은 뭐 찬성이나 반대가 팽팽하죠. 그리고 뭐 정부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뭐 국회 입장에서도 이 세금을 지금 없던 세금이라서 도입하기에는 당장은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워낙 또 조세 저항도 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 반려동물 관련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언젠가는 요 세금이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